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향해 칼날을 겨누는 모습은 매 정권 때마다 목격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 이후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회장 사퇴 압력은 없으면서 지배구조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에서는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금융지주를 겨냥해 주인 없는 회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배구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이후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과 이사회 독립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실적과 조직 안정성을 이유로 연임이 유력시되던 금융지주 회장들이 일정 기간 버티다 결국 연임 도전을 접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속도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감원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을 언급하자 이찬진 현 금감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금융지주사 관계자들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추진력이 있음에도 회장 사퇴 압력 등 직접 개입이 없다는 점은 전임 정부와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과거 사정당국이 의도를 갖고 움직인 모습은 매 정권 때마다 목격돼 왔던 모습입니다. 자, 최근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그리고 잔인한 금리 발언 이후에 금융당국이 지배구조와 금리, 여신 관행 전반에 대해서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를 두고 관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금융권의 관행처럼 자리한 적폐를 제대로 꿰뚫어 봤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금융권의 정통하시죠.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모셨고요. 그리고 이종영 뉴스토마토 금융부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기자 먼저 요즘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습니까? 실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그 발언 이후에 특히 부패한 이너서클 이 표현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 다 헤쳐먹는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특히 금융지주들 4대 지주 이번에 농협까지 문제가 됐으니까 5대 지주로 한번 넓혀보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금융권에서는 지금 흐름을 보면서 또 시작됐구나라는 반응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정부는 좀 다르다는 반응도 같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금리나 인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금융감독원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 매 정권마다 사실 되풀이된 패턴입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인사에 대해서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을 했고 금융감독원이 즉각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이 BNK 금융지주 현장 검사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 TF도 지금 동시에 착수했는데 대통령 발언이 있은 뒤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특정 회장을 찍어내는 이 흐름은 아닌데요.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또는 사회 이사가 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느냐 CEO 선임 절차가 투명하느냐 이런 구조적 제도적 질문을 먼저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안 소장님. 네. 금융지주를 한번 좁혀서 한번 보겠습니다. 회장들이 나이 맞죠? 한 70세를 기준으로 하나요? 예, 대부분 70세. 자, 70세 이전까지는 사실상 연임이 되고 그리고 이 사회는 견제가 과연 작동을 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네. 있는 이 사회가 형성이 됐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퇴임에서도 상황처럼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 이것이 결국 부패한 이너서클을 낳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인 측면이 꽤 있죠. 이제 우리가 KT, 포스코 또 금융지주 회사들 볼 때
소유 분산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오너가 없고 일종의 주인 없는 예, 기업. 주인 없는 기업, 또 국민연금이나 다양한 주주들이 참여한 기업을 하는데 주인이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실은 전문 경영인 출신 CEO나 회장이 들어선 은행장이나 회장이 본인들 입맛에 이사회 다 장하고 그 이사들이 임원 추천위원회나 회장 추천을 만들었고 또 연임을 결정하고 이게 반복되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금융기관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성, 또 투명성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끼리 완전히 막 성과급 잔치하고 이자는 폭리대로 취하고 내부에서 부실 대출해주고 불법 대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제가 사례를 여러 개 조사했는데요. 뭐 네네. 오늘 1시간이 걸려도 모자랄 정도 엄청난 부패 사례 많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당연히 이건 부패한 이너서클이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회장을 선출하고 연임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은행의 주요 고객들이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사실상 간접 지배하고 참여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 지분율이 대부분 10% 안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소액주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참여. 그런데 잔인한 금리 표현도 대통령이 실제 잔인한 금리가 맞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협 중앙회 네네. 농협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계열사의 김건희 그 특혜옥이 있는 네네네. 특수- 네네네. 100억을 무담보 대출해 줬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주택이라는 확실한 담보매를 제출해도 무려 예전에 많을 때는 8%까지 금리를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주택 담보를 하는데도 그것도 담보 평가도 뭐 100%도 해주지도 않잖아요. 뭐 60% 안팎밖에 네. 대출 안 해주면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잔인한 금리 맞죠. 누군가에는 특혜 대출해주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엄청 잔인한 금리라고 대출도 잘 안 해주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대통령이 딱 두 마디를 지적합니다. 부패한 이네서클과 잔인한 금리. 그다음에 이제 금감원이 원래 사실 이 발언과 상관없이도 원래 금융회사 지배구조라든지 이사의 독립성, 투명성, 그다음에 회장 선출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는 원래 이건 금감원이 감독을 해야 금융 방치원이 아니라 금융 감독원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일각에서 관치금융을 걱정하는 의견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민변하고 참여자랑 같이 활동했는데 관치금융 할 사람이 아니고요. 해서도 안 되죠. 다만 감독원이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또는 대다수가 금융회사에 대한 굉장한 불만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나 정치관 행정가들이 지적하는 건 당연한 지적이다. 이건 관치금융하고 우리가 엄격히 구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 이 기자. 금융권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제일 궁금해요. 가령 뭐 회장에 대한 찍어내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냐. 지금 당국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금융권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 BNK하고 농협 사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금융권에서는 지금 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판단하면서도 네. 이 지금 긴장하는 모습도 이제 역력한데요. 이제 이 전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 정말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윤석열 씨의 이 신복으로 분류되면서 이 검사 출신이었는데 이 공개석상에서 특정 겨냥을 회장해서 이 현명한 판단을 하라거나 이 후배를 위해서 이 좋은 결단을 하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퇴 신호를 적극적으로 내보낸 바 있어서 금융권은 거기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직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 못하는데 이 현 정부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조금 더 조심스러운 이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또는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사람 중심 압박이었다면은 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제도적 개선이 먼저 목표라고 이 접근하고 있어서 지금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안 소장님. 네. 관련해서 물론 정부가 인위적으로 회장을 찍어내거나 자기가 선호한 사람을 내세워서는 그것은 시장에 대한 불법 개입이고 민간 기업에서 해서는 그렇죠. 안 되죠. 윤석열 정부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인데요. 네. 예를 들면 KT 예를 잠깐만 들을게요. KT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 우리 뉴스토마토의 특종과 단독으로 계속 보도했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개입해서 사장을 무려 8, 9개월 동안 공석으로 만들고 네네네. 3번이나 합법적으로 어찌됐든 형식적 절차를 모두 갖춘 사장 후보를 윤석열, 김건희 정부 개입해서 날리고 네. 김영석이라는 LG 출신의 인사를 앉혔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KT가 엄청난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게 바로 관측금융이나 불법 개입인 거죠. 제가 특검이 고발까지 했는데 특검이 시간이 짧아서 지금 성과는 못 냈습니다만 언젠가 반드시 저는 이 부분이 밝혀졌는데 보는데 이번에 KT 사장을 뽑을 때 결국 정치권이 민다고 알려진 어떤 예, 있었죠. A 인사도 특정해서. 있었고 B 인사도 있었어요. 네, 네, 있었습니다. 호남 출신 정치가 민다. 이 두 분이 안 되고 내부 인사가 됐잖아요. 내부 출신이 됐죠. 자, 그 내부 인사가 된 거에서 KT 개혁을 바라는 분들은 아니 정권 좀 개입해서 정말 유능하고 양심적인 사람 좀 보내주지 낙하산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의견이 있어요. 진짜 어떤 좋은 의미로 권력을 고란 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KT나 금융회사 개혁하려면 위에서 정말 좋은 사람 내려보내버리면 되잖아요. 네. 노조도 찬성하거든요. 그런 경우는요. 근데 그 유혹을 차단하고 자 이번에 보세요. KT도 어쨌든 내부 인사가 됐죠. 산업은행도 내부 인사가 됐죠. 자 BNK, 우리은행, 신한금융주 다 이번에 기존의 회장 사실 내부 인사가 또 낙하산 논란 없이 회장으로 이제 주총은 남아졌지만 선임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금융권에서 누가 간치금융이다 부당개입이라는 건 정말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지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 때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민간 기업에 불법 개입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뉴스토마토에도 제보하고 싶은 게 한 금융회사에는 직접 김건희가 니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딘지 압니다. 니들이 이재명 좀 도와줬지 이렇게 협박까지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이 저는 이걸 제대로 수사를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신안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이건 저는 거의 팩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종합적으로 제보를 받고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단 우리 국민들 모두가 열받아하는 금융권 폭리 네네. 이자 수익만 작년에 60조가 넘었으니까요. 그다음에 가혹한 어떤 대출 제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부패한 이너서클 이것만 딱 지적하고 사장이나 회장이나 은행장이 전혀 개발 안 했잖아요. 다 지금 자율선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치는 확실히 아니다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금융권 일부 개혁파들이나 노조에서는 아니 좀 외부에서 강하게 개입 좀 해주지 권력이 좋은 권력이 네네. 이런 지적을 할 정도다. 이 부분은 저는 확실히 저도 제가 취재해본 결과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절대 소유 분산 구조 기업에 절대 개입하지 말아라. 그건 안 되는 일이다. 자, 이 기자. 지금 안 소장께서 폭리 문제를 지적했는데 금융권이 역대 최대 이익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자 장사다, 예대 마진의 그 차이로 인한 이자 장사다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행보가 뚜렷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에 대한 이러한 지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각 은행, 시중은행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은행들도 매번 이자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그런 이제 이자 장사라거나 그런 비난을 받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금리 인상기가 이어졌을 때부터 계속된 지적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금리 인하기에 기준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지금 역대급 실적을 계속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 2025년도 지금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금융당국이나 정부의 이 금리 개입도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금리를 이제 낮추지 말라고 이제 공고를 하면서 이제 금리를 못 낮췄기 때문에 이제 역대급 이익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게 본인들의 논리였는데 근데 그런 논리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아까 안진걸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대통령도 이제 잔인한 금리라고 표현한 이유가 아무리 그런 이제 이 시장 논리를 위배하는 그런 금리 체계가 계속되고 있고 금융권이 이제 정부를 핑계로 이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지켜볼 수는 없다. 이런 문제의식이 이제 작동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금융권에서도 지금 정부가 포용금융이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이 국정과제 최우선 과제로 앞세웠기 때문에 이 더 이상은 지금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나 그다음에 이제 저신용자, 중저신용자에 대해서 이 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안 소장님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주죠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네. 위한 TF가 사실상 가동됩니다. 자, 어떤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며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을 해서 어떠한 목적을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감원 중심으로 꾸리다 이제 금융위까지 결합하기 때문에 이제 힘이 실리겠죠. 이참에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답게요. 왜냐면 회장이 자기 친한 사람 이사를 심은 다음에 그 사람들로 또 임원 추천위원회, 회장 추천위원회 만들어가고 또 그렇죠. 연임하고 이런 구조는 깨져야죠. 은행이 만약에 지 거여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은행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고요. 국민들 모두가 예금으로 대출 금리로 은행을 떠받치고 그다음에 IMF라든지 금융위기 때 우리 국민들 혈세를 직접 투입해가지고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실제 지금 지배구조를 봐도 국민들이 만든 국민연금이 대부분 일대주주 또는 이대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소액주로 많이 참여하고 그런 면에서 이 사회의 어떤 투명성 그리고 독립성 그다음에 회장이 잘하면 당연히 연임시켜줘야죠. 그러나 이상하다. 윤석열 김건희한테 아부하고 불법 대출해주고 윤석열 김건희가 심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거부를 했거나 거부가 안 됐다더라도 연임이라도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일면 노동 존중 이사나 소비자 친화적 이사 같은 그렇죠. 사회이사들이 좀 들어가고 언론계 또 시민사회계 학계 이런 분들이 참 많은 분들이 사회사로 들어가가지고 금융회사의 어떤 독립성, 공공성, 사회적 책임성 특히 중소기업,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들이 힘들어하는 어떤 금리 문제 또는 대출 만기 연장해줬는데 가혹하게 연장 안 해주고 연장하려면 막 금리를 갑자기 2배로 이런 실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피눈물 흘려요. 은행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융회사 스스로도 개발을 내야 되지만 본인들이 제대로 못 내놓는다면 좀 그래도 사회이사나 또는 외부 인사들이 좀 양입장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금융회사들이 사실 절대 안 망합니다. 이자 수익만 60조인 회사들이 어떻게 망합니까? 여러분 금융지주 하나당 영업이익이 5조 안팎입니다. 하나당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망합니까?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회적 책임성 그다음에 상생금융은 확실하게 이제 가야 될 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TF가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하되 금융회사의 역할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회사로 거듭나는 방향의 그런 TF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이종용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